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식은 내가 진짜 어제 풀 때 실시간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31번. 가와나의 공통점. 공통점 묻는 문제. C 파트에서, C 세트에서 첫 번째 문제는 보통 표현법이죠.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 이런 것들은 내용과 관련 없이 풀 수 있으면 지금 푸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게 어떻게 돼요? 되는 것만 하시면 돼요. 1번,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건 좀 그럴 것 같은 것 좀 먼저 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대.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 묘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몰라?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표현하는 게 묘사야. 애초에 문학 용어가 아니고 묘사는 원래 그림 용어야. 미술 용어라고.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세부 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시각적 표현이야, 묘사라는 건. 근데 공감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묘사를 한다? 앞뒤가 물론 100%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맞아. 그럼 저런 건 먼저 찾을 가치가 없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 내가 라이브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지금. 1번은 내가 먼저 찾을 생각을 안 해. 공감각적 심상을 찾는 것도 좀 귀찮고 이거 가지고 묘사했다는 거 말도 좀 이상한데 이걸 뭐하러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찾고 있어. 아닌 것 같으면 나중에 찾아야지. 2번,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뭐 그럴 수 있긴 하겠는데 고전 시가라면 저걸 내가 먼저 찾겠어. 근데 현대시는 항상 그리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럼 저것도 좀 넘어갈래. 또 넘어간 이유 두 번째가 뭐냐? 영탄적 어조래매. 어조는 졸라 판단하기 힘들어. 영탄법이랑 영탄적 어조는 다른 거야, 얘들아. 영탄법은 말 그대로 감탄을 빵 터뜨리는 법이 쓰였다는 얘기고 영탄적 어조는 감정을 터뜨리는 것 같은 말투란 뜻이에요.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니네는 무조건 영탄법이는 영탄적 어조는 감탄사, 느낌표 이지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아닐 수도 있어요. 찾기 힘들어요, 어조는. 읽어봐야 아는 거예요. 어조는 말투라고. 네가 만약에 내 말을 귀로 안 듣고 텍스트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말투가 영탄하는 말투인지 비판하는 말투인지 냉소적인 말투인지는 내용이랑 관련이 없겠어? 내용이랑 관련이 있겠지. 귀로 들을 수 있으면 되게 빨리 판단이 가능한데 글만 보고 있으면 내용이랑 무관하게 어조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돼? 나는 라이브에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영탄적 어조, 찾기 힘들어. 넘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됐니? 3번.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난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거 금방 찾을 수 있잖아. 반복이야. 뭐 한다는 얘기야? 여러 번 나온다는 얘기지. 몇 번 이상 나오면 돼. 니네 이상한 기준 세우지 마. 2번 나오면 반복 맞아,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 2번 나온 것만 가지고 딱 2번이네. 뭔가 찝찝한데. 3번 나오면 확실히 반복이라 할 텐데. 좀 더 찾아볼까? 이지랄! 반복은 무조건 몇 번 이상. 2번 이상 나오면 그거 다 반복이야. 그럼 딱 2번 나왔어. 반복이야, 아니야? 반복이야. 그럼 2개만 찾으면 끝나. 3개 찾고 있지 마, 제발 바보처럼. 알겠니? 그럼 중심 소재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반복되는 거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주제의식, 너무 감사하지. 반복했대. 그래서 주제의식을 드러낸대. 이건 당연히 맞아, 틀려. 당연히 맞지. 그지?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반복만 찾으면 돼. 자, 가에서 반복 뭐 있어? 뭐 있어? 꽃. 선생님, 근데 한 번은 살구꽃이고 한 번은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이고요. 한 번은 죽여버린다, 진짜. 한 글자 반복은 그럼 반복이 아니야? 무슨 꽃이든 간에 어쨌든 간 꽃이라는 소재 아니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럼 꽃이라는 소재가 반복되는 거 맞죠? 오케이. 가통과 나의 뭐만 있으면 돼, 이제? 또 반복만 있으면 돼. 반복 뭐 있어? 달래꽃도 2번 나오는 거 보여? 끝. 근데 2하고 3에서 달래꽃이 2에는 나오는데 3에서 달래꽃도 나오네. 뭐야, 끝났네? 3번에 달래꽃이 있네? 미안해. 난 3번에 없는 줄 알았어. 왜? 난 1, 2에서 달래꽃 있는 거 보고 끝냈거든.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럼 달래꽃 다 나와 있네. 다 몇 번이야? 3번. 11초 컷.
됐지? 32번. A부터 E 묶여있네. 그럼 A에 대한 건 언제 제일 판단이 정확하다고요? A까지 딱 읽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된다고. B에 대한 판단은 B까지 읽었을 때. C에 대한 판단은 C까지 다 읽었을 때. 됐니? 그 다음 33번. 33번 밑에 있네.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런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를 보니까 1에서 2에서 3에서 이러고 있네? 그럼 얘도 결국 방금 전에 봤었던 32번 문제랑 뭐가 다른 거지?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얘도 1까지 봤을 때 1번, 2까지 봤을 때 2번, 3번, 3까지 봤을 때 4번, 5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니?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34번의 보기. 34번의 보기 봅시다. 강원하는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을 의미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야, 이것도 지금 내면 나와 있잖아. 어디에 주목한대? 시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래. 시간적 속성에 주목을 한대요. 이런 거 내면이잖아. 시적 대상을 의미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랑 추상적인 거랑 그걸 합치는 방식은 다른데 시간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까 내가 범준이 있냐 여기? 범준이 없네. 개새끼가. 내가 수업 때 몇 번 알려줬는데 구체적인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 추상적이라 그랬죠. 내가 문학할 때 구체적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니? 똑같네, 똑같아. 뭐랑 동의어라 그랬니? 응? 뭐 할 수 있으면 구체적이라 그랬어. 에이, 정말 어떡할래?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면 구체적이란 말이랑 똑같다는 얘기라니까. 아이, 얘들아. 태성이가 생겼다. 이거랑 태성이가 졸라 울퉁불퉁 생겼다. 이거랑 후자가 훨씬 더 시각적이지. 그죠? 그러면 훨씬 더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지. 이해가 돼? 소리를 들었다. 와. 번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우르릉 쾅쾅. 전자가 더 구체적이야, 후자가 더 구체적이야. 후자가 더 구체적이지. 이해해서 무슨 얘기지? 냄새를 맡았다. 이거보다 똥꾸린내를 맡았다. 당연히 뭐가 더 구체적이야? 후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미지라는 건 결국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라는 말이랑 동의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요. 문학할 때는. 됐어? 독서나 화작, 엄매할 때는 구체적이란 말이 자세하다는 말이지만 문학에서는 결국 감각적으로 인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추상적은 뭐예요? 반대말이니까.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이게 추상이야, 문학에서는.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물론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원래 의미의 추상은 뭔가를 모아서 부르는 게 추상이라 그랬어. 니네를 여학생들, 남학생들, 맞짱 까봐 이러면 니네를 여학생들, 남학생들 묶어서 부른 거잖아. 그러니까 애매해지죠.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니네는 추상적 그러면 애매하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럼 부차적인 의미야.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문학에서는 내가 추상적이 뭐라 그랬어?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이라 그랬잖아. 여학생들 그랬잖아. 여학생들의 특징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다 다른 사람들인데 여기 뭐 1000명 있는 여학생이라고 쳐봐. 걔네 특징을 뭘 고를 수 있는데.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특징이 없다고요.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건 문학에서는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이랑 동의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 결국 이거를 구체화하든가 이거를 추상화하겠지. 그치? 근데 이 방식엔 차이가 있다고.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면 다 알려주네, 다 알려줘. 대상의 어떤 시간? 일시적인 시간, 순간적인 거. 거기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비유와 묘사를 했대요. 그럼 구체화시켰다는 얘기네. 그치?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그래서 결국에 어떤 생각을 갖는데 생명과 자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데 찾으라는 얘기네. 어떤 생각인지. 그치? 근데 결국 저게 생명과 자연에 대한 인식이면 생명이랑 자연이랑 다 깨부셔야 돼. 뭐 이런 거겠어? 아니겠지. 생명이랑 자연은 정말 위대해, 아름다워 뭐 이런 거겠지. 그죠? 그 다음 나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면 딱 반대네. 얘는 일시성, 얘는 무슨 성? 영속성. 영속성이 뭔지 모르면 어떡하지? 많이 섭섭하지? 영속성이 뭐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속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성의 정반대인 거죠. 영원성. 됐니? 영속성에 주목하며 인식한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 얘도 구체화시키는 건 똑같네. 그렇죠?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얘는 지금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또 찾아내고 있는 거네요. 얘가 생명과 자연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거면 얘는 역사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거라고요. 됐죠? 근데 차이점이 얘는 일시적인 거에 주목했고 얘는 영원한 거에 주목했고. 됐나? 결국에 생명과 자연 일시적이어도 좋아. 뭐 이런 거겠고. 역사 영원한 거야. 역사는 계속 흐른다. 뭐 이런 거겠죠. 다 알려줬네요. 이번 문학 세트들 보기의 특징이 뭐냐면 보기만 읽어도 내용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쉽다는 건데 뭐 근데 그게 나쁜 거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객관적 기준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보인다는 얘기는 객관적 해석의 기준을 다 줬다는 얘기랑 동의어입니다. 됐니?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서 세부 내용까지 다 알려줘서 내가 약간의 불만이 있는 거라.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에 쉬웠어요. 문제나 지문 구성이 쉬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 정답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 정답이 아닌 애들이 너무 쉬웠어서 니네가 정답 찾기가 수월했던 겁니다. 전 안 수월했는데요. 어쩔 수 없죠. 수월하게 되세요. 피드백 열심히 하면 돼요. 이번에 본인이 목표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피드백을 졸라게 하셔야죠. 못 봤다고 좌절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자, 그럼 시를 봅시다. 자, 가시 들어갈 거야. 가시 들어갈 건데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보기가 뭐였고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특히 쌤 보기가 안 외워지는데 어떡해요? 병원에 가세요. 알겠죠?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인데요. 뇌세포 수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검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 보기 몇 자 된다고 그게 안 외워져. 심지어 내가 그 보기를 그대로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외우라는 건데 가시는 어떤 시라 그랬어? 일시성에 주목해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념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맞죠? 나 34살인디? 너 20살이고 21살이고 나보다 뇌세포가 적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죠?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자,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야, 그리고 꽃이 중심 소재라는 건 아까 벌써 봐서 알잖아. 결국 꽃은 어떤 존재란 얘기야? 나 지금 라이브로 계속 떠드는 거야. 내가 했던 생각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아까 공통점 묻는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중심 소재가 꽃이라는 걸 벌써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에 주목해가지고 그래서 자연과 자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된다며. 그럼 꽃이 결국 어떤 존재라는 거야? 일시적인 존재라는 거지. 꽃은 금방 시드니까 이런 걸 왜 사와? 이거겠어? 그럼 부부싸움의 시작이죠, 씨발. 그런 시가 아니겠죠. 남학생들 잘 들어. 외워 그냥 씨발. 기념일에 꽃은 사는 거야. 알겠지? 이번 기념일에 꽃 사는 건 좀 에바 아닌가? 아니, 사는 거야. 공식이야. 알겠죠? 내가 인생 경험을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 또 살 때가 있어. 언제? 장모님 생신에도 사는 거야. 알겠죠? 우리 엄마 생일 때는 안 사도 돼. 엄마는 돈이 최고야. 장모님 때는 돈과 꽃을 같이 사야 돼. 와이프 생일에는 꽃과 편지를 같이 준비해야 돼. 공식이야. 외워. 이것만 해도 이혼 안 당한다. 알겠죠? 이것만 해도 플스2 같은 거 사도 돼. 플스4인가? 아무튼가. 편지 100만 원까지는 용인 돼요. 이것만 해도. 이 얘기 왜 한 거지? 꽃. 야, 그러면 무슨 얘기겠냐고. 꽃이 일시적이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겠어? 그래서 소중해. 이거 아니겠어? 이 생각이 안 들어? 그럼 진짜 완전 감수성 그냥 제로인 거죠. 티발롬이죠, 그거는. 그죠?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까지가 A네? 나 지금 어떤 마을 가서 차 집어넣고가 지금 그 안동 뭐 차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안동 쑥차 이런 게 아니고 카인 것 같죠? 카. 그죠? 차를 주차해놓고 이 집 저 집 이렇게 쫙 건너다 보면서 꽃을 막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일시적인 속성에 주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A니까 어디로 가요? 빨리 밑에 문제로 가세요. 32번에 1번. 이 집, 저 집과 빈 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면 시선 이동 맞아요? 시선 이동 맞죠? 그 시선 이동이랑 맨날 헷갈리는 게 뭐예요? 공간의 이동이죠? 공간의 이동은 실제로 뭐 해야 돼? 가야 돼. 실제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시선 이동 맞죠?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인식 물어보죠? 인식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 다음 다시 질문. 이거 켰니? 아씨, 아까 안 켜가지고, 씨.
그 다음 A 밑에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 덜 여문 나비들이 저속으로 오간다. 뭐 여긴 중요하지도 않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B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내면 나오잖아. 체크해야지. 뭐가 좋아 지금 나는?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그래서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소가 좋은데 소 주인한테 인사해. 그지? 좀 이상하지만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그러면서 지 혼자 생각해. 아, 말 안 걸었는데 말이 되네. 정신병자 같죠? 기분은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얘만 행복하면 됐지 뭐. 그 다음 32번에 2번.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호의적인 거 맞아 아니야? 내면 물어보잖아. 소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지. 근데 내가 아까 문자를 받았는데 쌤 32번에 2번이요. 저 이거 2번 틀렸다고 했는데요. 왜? 소한테 호의적인 건 알겠거든요. 근데 마을 사람이 좋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어떡할까 정말? 걔는 또 뭘 지 맘대로 읽은 거야. 호의적 시선을 보낸다고 써 있는데 호의를 갖는다라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소 좋아한 건 팩트지. 그래서 소 주인한테도 뭐 해줬다 그랬어? 웃어줬다며 해프게 이랬다며. 그러면 호의적 시선 보낸 거 맞아 아니야? 그 여기다 대고 또 이렇게 우길 거야? 쌤 2분 웃고 있는데 눈으로 째려봤을 수도 있잖아요. 씨발 그게 논리적인 해석이니? 말이 되니 그게? 이걸 부정할 수가 없죠. 호의적 시선을 보낸 거 맞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또 의식 물어보죠. 하늘 구름 의식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이번에 틀렸다고 할 게 없죠. 그죠? 또 올라갑니다. 자,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지금 생애가 좀 짧다가 무슨 성에 주목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게 일시성에 주목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좀 짧으면 어때? 달포 뒤쯤, 달포가 며칠이에요? 죽여버린다. 뭐가 궁금해? 알바 아니야. 얼마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그때는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그 생각이 중요한 거지. 일시성에 주목했다며. 이해됐나?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여기가 중요하겠네. 또 어떤 문자를 받았냐? 쌤,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내가 뭐라고 답장할게요? 잘했어! 뭐라고 했다고 내가? 내가 어떡하라, 씨. 왜 궁금해하는 거야, 그거를? 근데 이건 강사들 잘못이야. 자꾸 여기다 뭘 집어넣어서 해석을 쳐해요, 지네가. 그걸 왜 해? 어차피 논리적이지 않은데. 봐봐.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다시 지날 때 매달려 있다면 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렇게 매달려 있을 리가 없지. 얘는 무슨 성에 주목했으니까? 일시성에 주목했으니까 시간 지나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앤데 걔네가 마침 또 지날 때 매달려 있다면 소름 끼칠 것 같아 일 수도 있지. 나 좀 무서울 것 같아 일 수도 있지.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일 수도 있지. 그랬으면 좋겠어 일 수도 있지.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여기는 무슨 말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됐는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확정 지을 수 있는 거 하나는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 얘는 꽃의 일시성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채워넣는 건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왜 하는 건데 그거를. 알겠니? 꽃도 황홀도 때 맞춰 피고 지는 거다. 그래서 주잖아. 때 맞춰 피고 지는 거라고. 지금 포인트가 뭐야? 때 맞춰 핀다야? 아니죠. 때 맞춰 진다가 포인트인 거죠. 이것도 지금 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일시성. 금방 진다. 그게 꽃의 원래 속성이다. 됐니?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풀은 피고 있고 그랬어요. 자, 페달을 밟으려다 마는 것도 인식 또는 내면 또는 의도죠. 얘가 지금 다리를 건너서 엑셀을 부앙 밟아서 가려다가 말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얘 지금 그 꽃 펴 있는 마을 아니면 그 꽃 자체에 대해서 뭐가 남아있는 거다? 이런 거 가지고 미련이라고 해도 돼요? 미련이 뭔데? 그 바지가랑이 붙잡는 거예요. 야이씨. 내가 미련이 뭐라 그랬어?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음. 이게 미련이라 그랬죠. 얘 그럼 지금 미련 없다고 볼 수 있어? 미련 있다고 봐야겠죠. 가려다가 말았으니까.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이런 포인트가 난 되게 신기했다고. 현대시가 마치 고전시가 같은 독해 포인트가 있었어요. 미련 있나 없나 체크하는 거 이런 거.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까지가 C야. 그래서 거울들로 봤는데 아직도 꽃구름이 펴 있었대. 32번에 3번.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야, 이 말이 결국 뭐가 아직도 남아있음이야. 미련이 남아있음이잖아. 잘냈네. 그죠? 근데 또 미련 이러면 또 애들이 또 이게 미련이에요? 막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미련이라는 워딩은 쓰지 않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써놨네요. 맞죠? 다음 D. 자,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받는 검은 둥치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이쯤 됐으면 어느 정도는 좀 지금 꽃이 대상이고 꽃구름 그랬으니까 나무에 지금 꽃이 막 펴 있는 걸 본 거구나. 밑에 검은 둥치들은 나무 얘기하는 거구나.가 파악이 됐으면 땡큐고 안 됐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됐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D. 검은 둥치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지금 검은 둥치들이 구름을 잔뜩 이고 서 있는 걸 봤구나가 D죠. 4번.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맞아 아니야? 쌤 이거 본 거지 떠올린 게 아니잖아요. 어떡하지? 보이는 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D에서는 지금.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는. 그럼 떠올린 거 맞아 아니야? 맞지. 4번도 맞지? 그 다음 2. 다 끝났어.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아 하늘의 기둥들.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뒤돌아봤는데 하늘의 기둥들이 있었대요. 자 5번.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는 내면이야 외면이야? 내면 아니야? 이게 만약에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건 외면이니까. 근데 내면의 거리는 멀어진 적이 없죠. 여전히 꽃에 뭐에 주목하고 있어요? 유지성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직 뭐가 남아있는 상황이야? 미련이 남아있어서 못 가는 상황인데 정서적 거리가 왜 멀어져?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또 있죠.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외감이 뭐야? 잘했어요. 두려울 정도로 대단함이에요. 니네가 내 수업을 보고 느끼는 감정. 그냥 개쩐다가 아니고 와 사람이 수업이 저렇게 잘한다고? 이게 경외감이에요. 끄덕끄덕.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려울 정도로 대단함, 존경스러움. 이게 경외감이라고. 이해됐나? 야 지금 꽃구름 보면서 이야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대단하다 이랬어요? 안 그랬죠. 됐니? 이 시험지에서 경외감이 드러난 데가 있습니다. 이 시험지에서. 현대시 말고 어디게요? 수필에 있어요. 달. 달 얘기 무서울 정도로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게 경외감.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지는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외워. 구석구석에 논리적 완결성을 다 갖춰놨어. 이 시험지 이 20페이지 안에 자기가 허투루 쓰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나? 아마 진짜 뇌피셜인데 맨 처음에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지문들을 다 선별해 놓고 이 지문들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마인드맵식으로 쫙 펼쳐 놓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단어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남겨가지고 문제 낼 때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수필 낼 때 딱 정해놓고 경외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거야. 그거를 수필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다른 데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거. 이해돼? 그러지 않나 싶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야? 5번도 틀린 이유가 정서적 거리, 이것도 내면이죠. 근데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 적 없죠. 또 경외감, 이런 내면도 드러난 적이 없죠. 끝. 결국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내면에 집착해서 읽으면 풀린다. 됐지? 자, 그러면 가 다 읽었으니까 34번에 가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겠죠? 1번. 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 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그건 맞는 얘기죠?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저게 아까 일시성이잖아요. 맞는 얘기죠? 2번.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려낸 것을 통해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작은 생명? 야, 때맞춰 깬 벌이 큰 생명이야?
걔 막 커? 너 무당벌레만 하니? 아니죠. 그럼 작은 생명이란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도 돼, 안 돼? 야, 포착했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니? 그럼 여기 관심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굳이 그 많고 많은 대상 중에서도 벌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관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죠. 보긴 했는데 우연찮게 보고 관심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억지지. 이해했나? 그래서 여기도 단어를 포착이란 단어를 쓴 거라고요. 포착은 의도를 갖고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안 되고 4번 가에서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저걸 지향한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꽃이 싫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꽃을 못 보게 되니까 미련도 가지는 거 보니까 지향이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맞아요? 달포 뒤에 회복되면 그러면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물론 이것도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라는 내면이 있냐 이건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결론적으로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는 없다. 이래서 끝이에요. 왜 아닌데요? 응? 실제 지금 있어서? 아니야? 또 뭐라 그랬어? 꽃이 일시적이어서? 아, 다음에 회복될 리가 없으니까? 이건 조금 위험한 주장이고. 아, 왜냐면 지금 일시인데 이게 만약에 꽃이 15일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달포 뒤쯤에 또 필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일시, 그때도 일시. 다시. 완벽히 틀렸어, 4번은 지금. 네모친 데가. 회복할 게 없어요, 베리굿입니다. 회복이 뭐예요? 니네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어디 아파요, 지금? 내가 너를 한 대 때려줘야 회복을 하는 거 아니니? 지금 꽃은 무슨 상태였어요? 피어있는 상태였어요. 뭐 회복하면 뭐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회복을 기대할 리가 없어요. 지금 완전한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없다. 이렇게 논증을 했었어야죠. 이해됐나? 끝났네? 이래서 문제가 별로라고. 나지문 보지도 않았는데 가지문만 읽고 문제가 이렇게 다 풀리면 어떡해. 이해됐어?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예규식도 설명했지만 고전시가랑 수필 있는 그 세트도 그랬어요. 그 수필은 보지도 않아도 그냥 문제가 풀린다고. 똑같아. 문제 구성도 봐라. 나 지금 33번 하나 남았지? 나 33번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 일단 나를 열심히 읽어봐야지 그랬을 것 같아? 시간 많아? 왜 그렇게 해? 이거 하나 남았는데? 나 뭐 하겠니? 1, 2, 3, 4번 먼저 보면서 맞나? 이질하고 있겠죠. 이게 돼? 이게 맞아? 시험이?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이 짓을 아까도 했다고. 고전 시가랑 수필 세트에서도. 수필 문제 하나 남아가지고 이런 문제 똑같은 거 있어가지고 하나? 맞나?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이해돼? 근데 수능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풀었나 보여드릴게. 어떻게 한다고? 이거 하나씩 맞나 확인해요. 1번. 이래서 저 하잘 것 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들어야 한다. 안 가도 되겠다. 안 가도 되겠지. 한 송이의 달래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하잘 것 없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지금 선지에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느냐. 야, 사소해 보이는도 아니야. 진짜 선지 졸라 기깔나게 쓴다니까요.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엄청나게 결벽증이 있어요. 사소해 보이는도 아니고 사소해 보일 수 있느냐. 하잘 것 없다고 얘기했으면 사소해 보일 수 있어 없어? 사소해 보일 수 있죠. 아, 이런 새끼도 있다니까. 그럼 여기서 하잘 것 없는 이라고 말했는데 하잘 것 없는 이라고 말은 써있지만 본심은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소해 보인다 또는 사소하게 여긴다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기는 병신들이 있다니까. 근데 또 웃긴 건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잘 것 없는이라는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요? 아,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 평가원이 선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대단해 진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들어야 된다. 관심이 있으니까 본 거죠? 그죠? 1번은 맞는 얘기. 2번
이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게 달래꽃이 맞다면 이건 강인한 모습을 드러내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럼 난 딱 하나 확인해요. 뭐 확인해? 달래꽃이 뚫고 솟아오른 거 맞는지만 확인해 가서. 이해됐어? 아닐 수도 있잖아. 얼어붙었던 대지도 맞는데 뚫고 솟아오른 것도 맞는데 달래꽃이 뚫고 솟아오른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새싹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거 맞는지 확인했더니 맞아. 맞네. 3번. 이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아까 보기에서 영속성 강조한다 그랬고 역사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뒤는 다 맞는 것 같죠? 역사의 영속성과 위대함 이거 기리는 거 맞죠? 그럼 또 나머지 하나 확인하면 되죠. 이게 역사와 힘을 찬양한다는 얘기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맞을 것 같지만. 됐어? 가서 확인해봤더니 이것도 맞아요. 4번. 3에서 예쁘디 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야, 화자의 그냥 인식이래. 확신도 아니고. 그 화자의 인식은 당연히 맞아, 아니야? 당연히 맞죠. 이 얘기 화자가 얘기한 거 맞는지만 확인하면 끝나겠네. 화자가 얘기한 거 맞죠? 화자의 인식 맞아요. 3번 5번이겠네? 5번. 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결국 또 5번 정답 내는 근거가 화자 희생정신이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정신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이라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 맞는지 이거 보는 거잖아요. 이해했어? 그럼 나는 5번이 틀렸다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 뭐 가서 확인하겠니? 저 죽도록 사랑했다가 아니 안 가도 될 것 같아 사실. 희생정신에서 벌써 아웃이야. 죽도록 사랑하겠다가 희생정신이야? 희생이 뭐야?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그게 희생이야? 자살도 희생이야 그러면? 내어주는 거? 좋습니다. 죽는 것도 희생일 수 있죠. 뭘 대가로 죽었다면? 그렇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것이 희생이죠. 죽도록 사랑하다가 왜 희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널 죽도록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이건 희생하겠다도 아니에요. 사랑하겠다죠. 내 말 이해돼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가 5번이 맞다라고 하는 애가 연애하면 되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남친이나 여친이 나 진짜 너 좋아해. 엄청 좋아해. 엄청 사랑해. 얼마나? 죽을 만큼 사랑해. 죽어봐. 내 눈앞에서 죽어봐. 못 믿겠으니까. 이런 거잖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얘기는 희생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널 사랑하겠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일단 희생정신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또 이것도 봤더니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이라는 목적의식도 없죠. 이해했어요? 결국 또 내면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답이 5번. 됐나? 그래서 이따가 쌤 말이 의심되거나 심심하면 쉬는 시간에 가서 네모 한번 쳐봐. 정답 선지들의 네모가 있나 없나. 즉 인식이나 감정이나 심리 같은 게 있나 없나 한번 다 쳐봐. 그럼 17문제 중에 15개가 다 채워진다니까. 이해했어요? 물론 9월 까봐야 알겠지만 9월엔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일관된 기조는 내면이 중요한 거는 계속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번 수능도 내면 엄청 중요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갈래별로 공부하는 공부 별로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대시 풀 때 내면 파악하는 게 거의 무슨 소설 같지 않아요? 그죠? 그 미련 같은 거 물어보는 건 원래 고전시가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거 물어보잖아. 심지어 고전시가에서는 현대소설에서 막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봤다니까? 누가 주체냐? 누가 느낀 감정이냐? 막 이런 거? 감정 주체 나누는 거? 이거 원래 소설에서 하는 거거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